건설의 시작은 건축 설계부터다라는 말이 있죠. 건축 설계라고 하면 건물 설계도를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이 건물 설계도 그리기 전부터 할 일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자 건축물을 개발하는 부동산 디벨로퍼 성영숙입니다. 건축 설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계도 그리는 작업 그것만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설계는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 다가 아닙니다.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건설할 때 설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투입돼 단계별로 중요한 과정들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물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럼 뭐예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짓고 싶은 용도가 가능한지, 규모는 얼마인지 등이 궁금할 것이고,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토지에 어떤 용도의 개발을 해야 수익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알아봐야 할 것이 해당 토지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네, 토지 이음이나 스마트 국토 정보를 보면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에 아파트를 짓고 싶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가능하겠다 싶은데 막상 확인해 보면 해당 토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 이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땅에 원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시작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걸 건축 설계의 첫 단계인 기획 설계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토지 이용 계획, 즉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부터 규모와 관계법규 등을 알아보는 기초 조사 단계입니다. 이를 토대로 개발 단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기초 조사를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다 하면 그때부터 건축물 설계를 고민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는 배치, 평면, 인면, 단면 등의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계획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수지 분석을 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축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를 매매 계약하는 과정에서 토지 상태까지 체크한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죠. 땅 속에는 폐기물이나 안반 등 무엇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상태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매 계약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매매 후에 처리 비용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 처리 방법으로는 사전에 지질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지하층의 구조를 설계하는 건축 설계에서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야, 오늘 들으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획 설계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음 과정이 설계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단계를 기본 설계 단계라고 하는데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 도서를 만드는 단계를 말합니다.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건축물의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요소가 필요한데 구조, 기계전기, 소방통신, 토목조경 등 협력업체와 필요시에는 도시경관, 교통환경 등의 협력업체들과 소통하면서 법규에 맞는 건축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솔 하는 건축 설계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 파트가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 파트를 다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단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를 완료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시공사의 도급계약을 위한 계약 도서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도서의 품질에 따라서 공사비 등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2단계를 제대로 못하면 건축 자체를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2단계에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도서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허가가 완료된 후에 이제 공사 시작하는 겁니까? 그 전에 설계의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실시 설계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아니 일단 생각하면 인허가가 났으면 다 끝났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2단계에서는 또 어떤 걸 더 해야 돼요? 건설에 필요한 재료 마감, 상세도, 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술서 이런 세부적인 설계 내용을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 견본주택의 세대 내 마감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실시 설계가 착공도서로 신고되고 그 후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설계에서는 BIM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BIM이란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각 분야의 설계도서를 3차원의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기둥, 벽, 빔, 거도와 덕트, 소방, 통신, 전기시설, 마감 등 많은 요소들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BIM 기술을 통해서 사전에 상호 간섭을 파악하고 오류를 제거하기도 하고 VE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공 여건을 향상시키고 재수공을 줄여서 공사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일이 끝난 건 아니죠? 네, 건축물 준공까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는 현장의 설계 문의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형 복합 건축물의 경우 현장 드로잉을 하거나 설계자의 다른 역할인 시행 감리자로 건설 단계에 참여하기도 하죠. 정말 어찌 보면 골치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인데 이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설계뿐만이 아니라 사업기획, 금융, 건설기술, 마케팅 운영 등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죠.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 모든 역량이 필요합니다. 설계가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작점이라면 건축물을 완성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마스터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철두철미한 본인만의 철학이 있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건물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건설하는 것은 무형에서 유형의 자산을 만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토탈 서비스하는 것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갖춘 좋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